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계룡역과 신탄진역을 이어 사실상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탄전야에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이 없어 복구조차 막막한데 일부 상점들은 풀 등 물건 도난 피해까지 봤습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최종 건립지가 유치전을 벌여온 예산 윤봉길 의사 사당이나 홍성 홍주읍성 대신 내포 홍해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달군 주요 화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대낮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와 교사 피습 사건 등 유난히 충격적이었던 사건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무려 8년 만에 착공인데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광역생활권 구축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르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여기에 순환선인 2호선 트램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6년이면 1호선과 X축을 이루는 광역철도가 놓여 대전 교통지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무려 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예타 통과 뒤 2019년 계획 수립과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트램과 일부 구간이 중복돼 수요 예측을 다시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에서야 KDI의 수요 예측 재조사를 통과했고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 측량성을 실시하고 지작물 조사를 한 다음에 한 4월, 5월 정도부터 이제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2,59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로 경부선과 호남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계룡역부터 신탄진역까지 35km 구간을 잇고 기존 역을 개량하거나 신설해 12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편도 기준 하루 65차례 열차가 운행돼 사실상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습니다. 서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북부권인 신탄진 권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승도 가능해지고 해서 대전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탄진역에서 조치원역 2단계와 계룡역에서 강경역 3단계 사업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광역교통망 구축 본격화로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추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대전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며 일대 상가 수십 곳이 망가졌는데요.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절도 피해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한 상인들이 피해 보상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복구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시뻘건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대전시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합동 감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 피해를 본 음식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는 그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인 주장이 나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냉장고에 거의 가득 차 있었거든요. 3칸이. 그런데 위에 거의 가득 넣어놓은 거에서 3분의 한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한 박스 가까이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본 상점만 26곳. 하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부 상인들의 경우에도 폭발 원인이 명확히 조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불경기 속 연말 특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일부 상인들은 결국 자비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자비로 들여갖고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은 내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 24일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경찰청은 어제 전기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온탕한 기포를 발생시키는 수중 안마기가 문제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목욕탕 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탄두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은 사고가 난 실험동에서 당시 폭발한 탄두와 같은 탄두의 시료를 채취해 폭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사고 원인부터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안전관리 문제 등 형사적 판단은 원인이 파악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기관으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 의병 기념관 건립지를 놓고 과열됐던 유치전. 그동안 예산군은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로, 홍성군은 홍주의병 발원지인 홍주읍성이 적격지라며 유치전을 벌여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건립지는 제3의 장소였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의 건립지가 내포신도시 홍해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건립지를 놓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유치전이 과열되자 충남도는 용역에 착수했고 두 지역의 접경지인 내포신도시 홍해공원 보훈지구 주변을 새로운 후보지로 내놓은 겁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예정지입니다. 2027년까지 연면적 4,7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의병기념관은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 변란과 국권을 빼앗긴 을사늑약 이후인 1895년과 1906년 충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의병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1년 넘도록 유치전을 벌여온 예산군은 충남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초 입지로 주목받은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충의사로 의병기념관을 선정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도에서 전문가 의견과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 홍주의병 발원지인 홍주읍성이 적격지라고 주장했던 홍성군도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3만 명 서명 운동도 벌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쉽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남도는 해당 부지가 예산 군유지라 현상 변경이나 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빠르면 다음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의병기념관이 현재 보훈관 옆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의병기념관 위치가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충남도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충남 인구가 올해 들어 매달 전입자가 전출자 수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충남 인구는 1,900명이 순유입돼 경기, 인천과 함께 올해 들어 매월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순유출 400명으로 석 달 연속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많았고 세종은 2달 연속 순유입이 100명가량 많았습니다. 일과 여가, 주거를 겸한 이른바 워케이션 사업이 충남에서도 첫 발을 뗍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던 일본 소도시의 정책을 본따기 한 건데 콘텐츠 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인구 2만 명의 일본 소도시 가이루자와 마을 24곳에 외진 숙소를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에 며칠 동안 묵고 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워케이션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예산시장 먹거리 단지에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270만 명이 찾았지만 숙소가 마땅치 않아 대다수가 당일 관광에 그쳤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다음날 아침에도 와가지고 먹고 이동해도 되는데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이동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먹거리 단지 근처에 관광객들이 묵을 객실 17개와 식당 종사자 30여 명이 가족과 2주에 살 집 30채가 지어집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녀가시는 분들이 예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생활 인구를 많이 유입을 시키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디질세라 논산시는 도남 서원과 연계, 보령시는 바다와 해변 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당일치기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려면 지역 야간 명소 개발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도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5,000개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년보다 5,000개 늘어난 30만 9천 개, 종사자 수는 5,000명 증가한 53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종사자는 충남에서 4,000명, 세종에서 2,000명 각각 늘었지만 대전에서는 1,000명 줄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대낮 음주운전 사고와 교사 피습 사건 등 유독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 조정아 기자가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로 돌진해 주말 대낮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60대 남성. 중앙선을 넘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던 어린이 4명을 덮쳤고 결국 9살 배승아 양의 꿈과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학교 안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졸업생인 척 고등학교에 침입해 과거 스승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충격이 가시기 전에 중학생이 점심시간에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해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 측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천안에선 10대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서슴없이 SNS로 생중계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수사 상황을 SNS에 생중계하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기까지 해 청소년 윤리의식 실종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올해도 이어졌고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 사고는 4년 만에 되풀이돼 60대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성탄절 이브에는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사고로 숨졌고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주민 10여 명이 다치고 도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2023년.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보다 안전해지길 기원해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덕특구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60대 공인중개사 A씨가 최근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특구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온 A씨는 전업주부였던 B씨에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150억 원대의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십 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B씨로부터 3억 원가량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33명에게 보증금 15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맡아왔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새해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보건소마다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별 지정 격리병상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고 고위험군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해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암치료센터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각 기관은 자금 제공과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세종시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5천억 원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암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의 올해 고향사랑 기부 금액이 목표액인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1,200여 건이 접수돼 모금액이 1억 14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기부금 모금액 추이는 연초에는 크게 부진했지만 연말을 맞아 공공기관을 상대로 세액공제 혜택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게 효과를 거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